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 드라마 태조 왕건으로 한국말을 공부했다는 외국인 사연에 제 연애 때 얘기를 문자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연애할 때 데이트하다가 중간에 남친이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태조 한 건 봐야 돼. 오늘 최수정이 전투 치르는 날이야. 뭐라고? 미안해. 어머, 다음에 어머, 봐. 어머. 그래서 길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야, 아무튼 그때 데이트 도중 왕건 보러 집에 갔던 구 남친은 지금 현 남편이 되었고 예.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 에피소드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게임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포커 게임이었어요. 신랑이 길드 마스터였고 전 길드 원이었어요. 은경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게임에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고 싶은데 혹시 내일 밤에 시간 돼요? 네, 저는 7시쯤 퇴근해요. 알았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할게요. 처음 통화는 뭐 이렇게 게임 때문이었지만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 우린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돼 있었죠. 하지만 온라인 게임과 전화 통화로만 연애를 해서 실제로는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사이였다니까. 우리가 3개월 넘게 사귀었는데 아직 얼굴을 못 봤네. 맞아, 사진으로만 봤지. 그동안 사진에서는 상반신만 봐서 하반신까지 붙은 자기 보면 난 좀 낯설 것 같기도. 그치. 그래도 이번 현모 때는 드디어 보겠네. 기대된다. 그렇게 3월에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현실 모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회사 선배가 퇴사하고 차린 당구장이었고 그날은 우리가 연인이 되고 처음 만나는 날이었던 거죠.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우리 장소 송내동이잖아. 직장에서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근데 자기네 인천에서 오잖아. 그래도 토요일이라 버스며 지하철이며 사람 많은데 힘들잖아. 우리 그 코엑땡에서 볼까? 내가 차 대고 있을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송내나 코엑땡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고 연애 초창기잖아요. 그래도 사귀는 사이인데 길드원이랑 다 같이 처음 보는 것보다는 따로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알았다고 하고는 코엑땡으로 갔어요. 네. 옥상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누군가 저를 아는 체 하더라고요. 혹시 은경이? 나 은경이. 천식 씨 되세요? 아니 자기야? 나야. 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은경이 얼굴은 사진하고 똑같네. 얼굴은? 전반적으로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진이 좀 밑에서 찍은 사진이라 길어 보이긴 했지. 그렇게 서로의 외모에 조금은 놀라며 어색한 짧은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인천으로 출발했어요. 처음에 뭔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를 오래 해서 그런가 어색함은 금세 풀어지더라고요. 여기 카 오디오가 95.9로 맞춰져 있네. 나도 MBC 라디오 자주 듣는데. 그래? 나는 오후 4시에 하는 프로그램 좋아해. 재밌더라. 진짜? 나도 그 프로 회사에서 몰래 듣는데. 실제로 우리는 MBC 표준 FM을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날 길이 정말 엄청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가도 계속 고속도로. 1시에 출발했는데 3시에도 고속도로. 4시에도 고속도로. 네? 5시에도 고속도로. 쭉쭉 고속도로 위에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막혀도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다고? 저도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되자 슬슬 당구장 선배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건데? 아무리 막혀도 이렇게 막힌다고? 주말이라 그런가 봐. 금방 갈게요. 죄송해요. 빨리 와. 다들 모였어. 결국 낮 1시에 출발한 우리는 저녁 6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와, 너무 막혔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길드원들이 이해를 해줘서 화기애애하게 침묵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당구장 선배가 말했죠. 생각보다 늦어져서 다들 자고 가는 게 낫겠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여성 2분은 이 근처 모텔방을 잡아서 자고 우리 남자들은 여기 당구장에서 그냥 자고.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당구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 모든 호텔이 만실.
마치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고속도로였던 아까의 상황처럼 모텔은 가도 만실이었어요. 아무리 뒤져도 방이 없네. 하는 수 없다. 여성 두 분은 당구대에서 주무세요. 우리 남자들은 바닥이나 의자에서 잘게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그 당구대라는 데서 잠을 자게 된 거죠. 아하. 자본분들 계세요? 아시겠지만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구대가 엄청 차가워요. 그때가 3월. 꽃샘추위가 한참일 때 이불도 없이 네? 오돌오돌 떨면서 이불 없었어요. 어휴. 당구장에 무슨 이불이 있어. 그래서 당구대 위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의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인을 만나러 남편과 같이 인천 갈 일이 생겼던 거예요. 뭐지? 잠깐 내가 이 길을 나 왜 이거 나치 이거 왜 이 길 가봤지? 기억하고 있네. 우리 처음 코엑땡에서 만나고 송내 가는 날 이 길로 갔잖아. 그랬나? 그래서 그런가? 그날 진짜 많이 막혔어. 6시간 넘었지 아마. 나는 강남에서 송내까지가 그렇게 먼지 몰랐잖아. 사실 그게 말이야. 드디어 잊고 지냈던 그날의 미스터리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강남에서 만난 날 서울에서 내가 좀 헤맸어. 근데 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묻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거였어. 당신이 아는 길? 어떤 길? 강남에서 수원 가는 길을 알고 수원에서 송내 가는 길을 아니까 강남에서 경부 타고서 수원 가서 수원에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인천 송내로 간 거야. 나 진짜 이러니 6시간이 넘게 걸릴 수밖에요. 참고로 결혼 후에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저희 남편이 엄청난 길치였어요. 아니 내비가 묻기 싫었대잖아. 예. 잘 보이고 싶은 여자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대잖아요. 그날 길을 딱 한 번만 물어봤어도 6시간까지는 안 걸렸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나 지금 생각하니 많이 답답하네. 아니 길치들은 왜 남한테 길을 묻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도 뭐 돌고 돌아간 길 덕분에 단둘이 더 오래 있었으니 뭐 다행인 걸까요? 지금은 내비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62세 청취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학창 시절 아버지께서 중학교 입학 선물로 카세트 라디오를 사주셨어요. 오. 저의 그 봄을 이루었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보니 동생이 라디오를 고장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고쳐주시긴 했는데 동생하고 같이 라디오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몰래 혼자 들었는데 그때 계속 듣고 싶은 팝송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레코드 가게에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학생, 뭐 줄까? 사장님은 돋보기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죠. 눈동자가 신비했어요. 네. 저 며칠 전에 들은 노래인데요. 제목을 몰라요. 이 가게 지날 때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한번 불러봐요. 네? 아니, 저는 당황했죠. 그때가 중1이라 이제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니 부를 수가 없었죠. 나는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불러봐요. 나는 웬만한 건 다 알거든. 자, 학생 어서. 나를 믿어요. 저는 떨어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개미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You can dance. Save the last dance for me구만. 왜 웃지? 난 이게 직업인데. 그건 실로 놀라운 일이었답니다. 이 노래 맞죠? 들어봐. 네, 맞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 와요. 내가 그 노래들을 모아서 대프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열심히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앞에 가서 들은 팝송을 흥얼거렸죠. 아, 이게 목이 좀 쉰 여자가 불렀는데요. 아, 그런 가수 한 8명 있어. 아, 그래요? 응. 있어 허대 허대. 보니 테일러. It's a headache. 와. 와 진짜 와 그리고 또, 바이 바이. 바이 Stand by me. 베니 킹이지. 와 아, 그렇지. 그러면 이 어. 딩기 서핑 USA. 와 더 비치 보이스야. 조금 더. Can buy me love. 비틀즈. 그렇지. 그것도요. 슈가 수가 수갑을 찼다고. 슈가 슈가. 더 아치스. 그렇지. 정말 팝송의 신이세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 나는 그렇게 테이프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은 곡들을 모았어요. 내일 학교 끝나고 들러라. 녹음해둘게. 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레코드 가게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혹시 아저씨가 아프셔서 못한 건 아니겠지. 마치 신기루처럼 그 가게가 사라져버릴까 봐 나는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 마침내 골목 입구에 이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뭐예요. 맞아요. 사장님이 내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셨던 거죠. 선물이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알아와야 돼. 네. 그래. 그 후로 제 별명은 음이 되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선 나름 팝송 듣는 여자였어요. 개떡같이 많은 내 노래를 설명을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던 사장님 너무나 그립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혹시요 저처럼 설명하다 난처했던 분이 또 계실라나요? 여기 있습니다.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누나 얘긴데요. 한 20년 전쯤 되나? 조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오자마자 고릴라를 사달라고 졸랐답니다. 뜬금없이 고릴라라니. 누나는 다음날 직장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대요. 고릴라 키우는 게 혹시 유행이냐고요? 그거 진짜 고릴라 아니고 아마도 고릴라 인형이 달린 가방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브랜드의 문외 아닌 누나는 그때서야 그게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유행했던 땡플링이라는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누나는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가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네, 고객님 일단 지하철을 타고 2번 출구로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네,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누나는 지하철을 타고 2번 출구로 나갔대요. 그리고 가게에 전화를 했죠. 네네. 2번 출구로 나오셨어요. 거기서 시내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은 저거 지라시 파출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전화를 주시겠어요? 누나는 직원의 설명대로 몇 분을 걸어가 파출소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죠. 네네. 파출소 오셨어요. 고객님, 거기 파출소로 끼고요. 우회전하시면 우회전하면 있어요? 우회전하시면 문화 분식집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전화하시면 돼요. 누나는 시킨 대로 가긴 했지만 조금씩 짜증이 올라왔대요.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곳에 매장이 있는 거야? 신규 브랜드라 그런가? 이상하다 하면서 누나는 분식집 앞으로 어쩌어쩌지 갔대요. 네네 고객님. 정말 분식집 너무 잘 찾아오셨다. 네네네. 예, 고객님. 그 분식집에서 북쪽 방향으로 한 150m 걸어오잖아요. 그럼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거기가 매장이군요. 또 한 번 전화를 주실 포인트입니다. 예, 거기에서 또 한 번 전화를 주세요. 이건 뭐 첩보 영화도 아니고 누나는 점점 올라오는 화를 참아가며 햄버거 가게로 향했대요. 그리고는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죠. 예, 오셨어요. 네네네. 그 햄버거 집에서 동쪽 방향으로 몸을 좀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동쪽이요? 예, 그 건물에 우리 매장이 있거든요. 누나는 지치고 화도 나는 마음을 누른 채 동쪽으로 몸을 틀었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건물을 보자 쓰러질 뻔했죠. 그 건물은 바로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은 대구에 사는 사람이면 당신 누구나 다 아는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대구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진짜 처음부터 대구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됐잖아요. 저는 저희 브랜드가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대구 조행길이신 분인 줄 알고. 제가요 학교도 대구에서 다니고 직장생활도 대구에서 하고요. 시집도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 토박이에요. 어머 그러셨구나. 좋으시겠다. 예, 축하드려요. 뭘 축하?
그렇게 누나는 대구 토박이인 것을 축하받고 대박이. 예, 결국 고릴라가 달린 가방을 사긴 샀다는데요. 지금도 누나는 그때 길 설명만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는 추억 속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희 씨, 천식 씨. 네. 매일 두 분 목소리에 웃음 한 스푼, 공감 두 스푼 넣어 행복한 감정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적이시다. 예. 오늘은 제 웃픈 사연 세 스푼을 용기 내어 올려볼게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네. 땅콩, 꽃가루, 갑각류 등등. 그런데 저는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쇠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 뭔 걱정이고 한우를 안 먹으면 되잖아. 네, 맞는 말이죠.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저도 참다 정말 못 참겠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정이야, 나 진짜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 뭔데? 아니 글쎄,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나보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입으라고 돈 봉투를 주고 출근했다. 그게 어디가 속상할까? 아니 그렇잖아, 내가 옷 사러 나갈 시간이 어딨니? 동네 마트도 간신히 갔다 오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내 상황을 몰라 진짜. 거기다가 또 나 미쳐 진짜. 꽃은 왜 그렇게 맨날 사온다니? 어? 화병 물 가리는 것도 일이야 얘. 아, 이거 진짜 확. 아니, 그렇잖아요. 자랑인지 하소연인지 참 감잡기 힘든 친구의 얘기를 듣고 불현듯 내 남편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소고기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도 응? 약 올리듯 소고기를 그렇게 사오던 남자. 당신은 안 먹으면 먹으면 안 되잖아. 그제? 알아. 그러다 큰일 나잖아. 그제? 안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다 먹어 보이지. 막 쩝쩝 넣는다. 너가. 야, 아마도 그래서였을 거예요. 친구의 제안을 넙죽 받아들인 게. 너 혹시 시간 되면 이 돈으로 나랑 고기 먹을래? 어? 좋아. 난 좋아. 한우 먹자. 어디서 봐? 그렇게 고기 파티가 시작됐고 한우를 입에 넣자마자 그 촉촉한 육즙이 그냥 쫙 입안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네. 근데 야, 너 괜찮겠어? 너 소고기 먹으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 괜찮아. 운이 좋으면 배탈이 안 날 때도 있어. 아 그래? 너무 맛있다. 그럼 어떻게 한 판 더 추가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하지만 그 한우 사랑은 고작 3시간짜리였어요. 예? 한우를 다 먹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는데 제 뱃속에서 끼임새가 느껴졌습니다. 소고기 알레르기의 서막이었죠. 장 트러블의 1차 경고는 요란한 사운드. 2차 경고, 일명 계란 보름 묵힌 썩은 냄새. 냄새가 난다. 냄새 이런 노래가 있네요. 그리고 3차는 퐁퐁퐁 솟아나는 식은땀. 잠깐만, 야, 너 괜찮니? 야, 나 가봐야겠다. 너도 참 그 비싼 한우 먹고선 다 비워내게 생겼네. 급한 거 같은데 그냥 이 건물 화장실로 가. 야, 나 집 화장실 아니면 큰일 못 보는 거 너도 알잖아.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알았어, 그럼 들어가. 미안해. 저는 서둘러 아파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참아야 한다. 나는 교양 민이다. 나는 사회적인. 와, 잠깐. 와우. 간신히 완력근에 집중해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10층에 걸려있는 엘리베이터가 당최 내려올 생각을 안 한. 어떡한지. 참고로 우리 집은 7층. 야, 하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선택했어요. 1층, 나 2층, 오, 4층, 야, 7층. 야, 그것이 저의 마지막 비명이었어요. 에? 저는 7층의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자마자 싸고 말았어요. 그동안 수만 번의 배탈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터져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심한 자괴감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떡해. 속옷 상태가 어떤지 가늠할 수 없으니 발을 떼는 순간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 움직이지도 못했죠. 어떡하지? 어떡할까? 하는 수 없이 전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간 지가 언제인데 안 들어오고 뭐 전화질이고. 혼자 소고기 먹으니까 좋더나. 여보, 와.
나 똥 쌌다. 또 뭘 샀다고? 산 게 아니고 어? 쌌어. 뭘 쌌어? 쌈 같은 거 쌌나? 뭐라카노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만 내 머리 50인데 똥을 쌌다고? 장난 아니고? 아니야. 와, 뭐 이런 일이 야 나이 50에도 똥을 지릴 수가 있나? 나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어? 발이 안 떨어져. 와, 참 뭘 그렇게 많이 느껴? 한동안 남편은 참 이런 말들만 반복하더니 침묵이 이어지대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죠. 따마 거기 있어봐라. 그럼 내 나갈게. 어디고? 잠시 후 복도식 아파트 저 끝 우리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 손에는 커다랗고 빨간 고무대야가 들려 있었어요. 야, 이거 고무대야밖에 방법이 더 있겠나? 뭐야 이게? 타라. 어? 우리 집이 저 끝인데 이 긴 복도를 똥싼 바지로 위에 걸어갈 끼고 너서 막 끌고 갈게. 야, 내 참말로 오래 살도 안 했는데 배꼽을 다 본다 진짜. 저는 그렇게 남편이 가져온 고무대야에 몸을 실었습니다. 거기 앉으신 거예요? 소리들은 몰라요. 아, 관략근에서부터 수치심이 올라왔어요. 곧 남편이 끄는 대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야를 끌고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멋있어 보인 건 처음이다. 어쩌면 돈 봉투를 건네는 친구 남편만큼 똥 싼 아내를 대야에 실어 끌고 가는 이 남편의 마음도 찐사랑이 아닐까? 다 왔다. 내리라. 고마워 여보. 당신 있잖아. 다른 데 들르지 말고 곧장 화장실로 튀어 들어가래. 응, 야, 나이 50이 무슨 일이고 이게. 미안해. 그리고 있잖아. 팬티 빨생각 말고 팬티 그냥 장내에 치러 뿌자. 알았지? 빨아도 그러면 기본 학생 어디 입겠나? 복도에서 헛구역질을 해가며 빨간 대야를 끌면서도 혹시라도 남이 볼까 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내 남편. 여보, 그날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정말 내가 많이 사랑해. 안녕하세요. 정선유 씨, 문천식 씨. 네. 저는 현재 중견 회사에 다니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 당시 저는 입사 5년 차 대리였고 그해 창립 기념일에 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와우. 그리고 우수 사원 해외 포상이요. 해외 선진 시장 견학 요걸로 바뀌면서 회사는 배정된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야 했고 네. 결국엔 전국에서 가장 싼 여행사를 섭외해서 제1기 세계 선진시장 탐방단이 꾸려진 겁니다. 와. 아이고, 다들 식사는 많이 하셨어? 나는 지라시 여행사 오지 여행 전문가 홍천식 이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들. 이 7박 8일 동안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여행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야지, 그지요? 자, 파이팅! 자, 다들 따라 하셔야지. 자, 여기가 나 혼자 합니까? 자, 다들 함께 파이팅! 파이팅! 예. 그렇게 우리는 그 홍이사님이라는 분을 따라서 첫 번째 방문지인 중국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중국 음식점 많이 잡섰어? 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경제 대국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저기 저 고층 빌딩들 보세요. 대단들 아시죠, 그죠? 그러나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한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놀란 건 상상을 초월하는 짝퉁들의 공습. 시장과 거리마다 구짜, 페라가리, 프로다, 에로메스 등등 가짜 상품들이 넘쳐났고 15년 전이면 진짜 대단했죠. 깜짝 놀랐어요. 예. 그중에서도 우리 일행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가짜 황금색 깜짝 놀레스 시계였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놀레스 시계에 관심을 보인 건 우리 신부장님이었죠. 아니 왜 신부장 이거 하나 사시게?
아니 뭐 꼭 산다기보다 얼마나 하나. 잠깐만요. 예, 막 200달러네. 예, 사 이거. 이거 너무 비싸네. 아, 짝퉁 시계 많이 안 사보셨어? 이게 그냥 짝퉁이 아니에요. 이거 특 A급. 이런 거 한국 가면 200달러 주고도 못 사요. 예. 이참에 몇 개 사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하세요. 사. 결국 홍 이사님의 흥정으로 그 놀레스 시계는 갑자기 200달러에서 50달러가 됐고요. 우와. 신 부장님은 그 시계를 무려 3개나 사셨습니다. 근데 시계가 뭐가 좀 이상했어요. 아, 지금 몇 시나 됐나? 아,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 놀레스 시계가 있거든요. 지금은 10시입니다. 예. 아, 신부장님 이거 번쩍번쩍 시계 좋네, 이거, 그죠? 예.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점심을 먹고 제가 부장님께 다시 시간을 여쭤봤거든요. 아, 부장님 지금 몇 시예요? 아, 그래. 어디 그 반짝반짝 놀레스 시계 좀 볼까? 10시네. 예? 네? 참 아까도 10시 아니었나? 그러게요. 이상하죠? 아니 오전에 물어보니까 오후에 물어보니까 다 그 놀레스 시계가 시간이 늘 한결같이 10시였다는 거. 그거 고장 아니야. 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렇지. 한국 가서 그 배터리 끼우시면 잘 가야고. 아, 그럴까요? 예. 신 부장님은 그 말을 굳세게 믿고 늘 시간이 10시인 놀레스 시계를 찬 채 다음 나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일정은 그 다음 여정은 당시 세계의 신흥 시장으로 부흥하고 있던 인도였어요. 우와. 와, 뉴델리 엄청 복잡하대요. 어휴, 그리고 그 자동차 소음들 사이로 신 부장님의 충격적인 외침이 또 들려온 겁니다. 내 놀레스 시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시계가 없어졌다. 어떻게 뭐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신 부장님의 시계가 진짜인 줄 알고 소매치기범들이 그 짝퉁 놀레스 시계를 부장님 손목에서 끌러간 거예요. 속상한 부장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 이사님은 한마디로 부장님의 염장을 찔러버렸죠. 아, 어차피 짝퉁인데 뭘 그래요. 아이. 짝퉁이라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애매하잖아, 그죠? 아이씨. 그리고 아직 2개 남았잖아, 그죠? 내 말 듣고 여러 개 사기 잘했네. 자, 그러면 자, 다들 이동합시다. 자, 화이팅! 그렇게 자신의 황금 놀레스 시계를 산 지 이틀 만에 인도의 낯선 거리에 묻게 된 신 부장님. 상심한 부장님은 더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고 우리 일행이 마지막 행선지로 중동의 신세계 두바이로 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막 체험 있어요. 자, 이동! 그러나 너무 싼 여행사였기 때문일까요? 모래 썰매를 타는데 네. 안내가 없어. 자, 이 모래 썰매도 눈 썰매하고 똑같아요. 예? 안내가 필요 없다니까. 내가 밀어줄게. 자, 썰매 앉아요. 아니 잠깐만. 나는 마음에 아직 준비가 자, 안 되는. 출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다. 자, 괜찮아요? 부장님이 괜찮아? 안 보여요. 아, 모래에 처박히셨어요. 어떻게 재밌게 타셨어? 이 모래가 부드러워가지고 안 다쳐 여기는. 예. 괜찮아. 잠깐만. 내 시계. 내 놀레스 시계가 또 없어졌다. 에? 그렇습니다. 썰매가 꼬꾸라질 때 놀레스 시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신 부장님은 3개 중에 벌써 2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아픔을 진하게 느끼셨고 홍 이사님은 그런 신 부장님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화를 점점 돋궈놨죠. 아, 신부장님. 뭐 그래봐야 짝퉁이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남았잖아. 자, 괜찮아. 자, 이동합시다. 이동.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신 부장님은 일어나자마자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말없이 놀레스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왜요? 시침이 사라졌어요. 에? 이거 진짜 이거 내 마지막 놀레스 시계였는데 이거 자, 다들 나오세요. 손 오셔야 돼. 바늘이 없어. 그렇게 부장님은 울며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있는데 신 부장님께 국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호텔의 프런트였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두바이 호텔입니다. 701호에서 놀레스 시계가 발견됐어요. 네, 그거요. 사실 그건 부장님이 시침이 없어져 버린 시계라 호텔방 쓰레기통에 그냥 냅다 버린 거였는데 아하. 근데 부장님은 또 뭔가 생각나는지 전화에 대고 야무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귀중한 시계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 말이죠. 저희 담당 여행사로 착불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착불로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 아니 그 여행사 홍이사님 있잖아요. 국제 택배로 그 고장난 짝퉁 시계를 받으셨는데 이 탁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그렇게 소심한 복수에 성공한 신부장님은 퇴직 후 고향에 내려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하. 신부장님, 언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진하게 해요. 보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홍 이사님이 계셨던 여행사요, 문 닫았대요. 뭐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 홍 이사님도 언젠가 만날 수 있음 한번 같이 뵐까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요 대구에서 거창으로 귀농을 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음. 거창읍은 매년 1월과 6일에 5일장이 열리는데요. 1일하고 6일에. 매월. 네. 8월 16일 저희 부부는 거창읍 장터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죠. 저희는 거창군 중에서도 위천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창읍까지 군 버스로 편도 한 30분, 40분 정도를 가야 합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우리 부부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한 10분 정도 타고 계셨어요. 여보, 우리 장에 가면 막걸리도 한잔 하자. 좋지. 잠깐만,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네. 안주는 뭘로 먹을까? 이렇게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10분이 일제히 호주 먹기를 들여서 전화를 꺼내 받으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나 10분이 동시에 전화를 받았지만 그중에 진짜 자신의 벨소리였던 분은 단 한 분. 나 제 시방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할머니 한 분이 받으시자 다른 9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진짜 나 없으면 밥을 못 차려 먹냐? 이 왼수 같은 영감탱이 진짜. 정마담한테 차려달라 그래. 끊어. 망할 놈의 영감탱이. 에휴, 시충이. 그렇게 할머니 호통이 끝나고 다시 버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5분쯤 흘렀나 다시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고, 진짜. 그러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 10분이 일제히 전화를 꺼내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진짜 전화를 받은 분은 단 한 분.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셨죠. 아이고 내 전화가 아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세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그 남자가 아니네 모르게 토를 다나. 내가 내버려 이제 90이야. 나이 90 먹고 말이야. 통금이 밤 9시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어디 말이야. 끊어. 진짜 이게 9시 통과가 너무 심했다. 그렇게 또 10분이 지났어요. 그러자 또 울리는 휴대폰 벨.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 10분이 또다시 일제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외치셨어요. 여보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할머니 한 분만이 전화를 받으셨고 나머지 9분은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셨죠.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여기 너무 재밌다. 어르신들이 다 휴대폰 벨소리가 내 나이가 어때서인가 봐. 아니, 휴대폰이 다 동시에 울리면 진짜 장관이겠다. 아니나 다를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간발의 차를 두고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그때 우린 깨달았던 거죠. 우리도 내 나이가 어때서로 벨소리를 바꿔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분들과 융화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벨소리도 그 자리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몇 년 전만 해도 너도 나도 다들 100세 인생이 벨소리였는데 벨소리도 시대의 변천사가 있구나. 그날 5일장보다 버스 안에서 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신 분 또 계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학교를 주 4일 통학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그날은 화창한 봄이었어요. 출근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쳐서 지하철엔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저는 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의자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요. 제 앞에는 깔끔한 양복을 입은 멋쟁이 아저씨가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계셨죠. 그리고 제 옆에는 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이 서 있었고요.
저는 멍하니 서서 오늘 점심 뭐 먹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하면서 뭐가 지나갔어요. 뭐지? 뭘까? 하고 보니까 제 옆에 서 있던 남학생이 제 앞에 앉아있던 양복 아저씨 무릎 위에 철푸덕 앉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정차한역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리고 타는 도중에 학생이 손잡이를 안 잡아서 밀렸던 것 같아요. 양복 아저씨 무릎 위에 그대로 안착한 남학생은 다리 방향은 제 쪽으로 뻗고 상체는 아저씨 무릎 위에 얹혀져 있는 아주 묘한 자세가 됐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겼지만 이것도 크게 웃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남학생이 진심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사과하고 있었고 양복 아저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약간 불쾌한 내색까지 내비쳤거든요. 정장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오늘 제대로 차려입으셨는데 싶은 느낌이었기에 기분이 상할 만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남학생도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고요. 왜 저렇게 못 일어나지? 하지만 남학생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그 남학생이 서 있던 공간에 이미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었거든요. 사람 많았구나. 자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일어나서 서 있을 공간이 사라져 버렸고 사람들은 더 타면 더 탔지 내리질 않았거든요. 잠깐만. 사람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아동바동 그 남학생이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에 제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그 학생을 도와주려고 했긴 했어요. 학생, 내 손 잡아봐요. 그 옆쪽에 계신 분도 좀 도와주고요. 자, 네, 그분마저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양복 입고 있는 아저씨 얼굴이 눌렸어요. 결국 아무도 그 남학생을 일으켜줄 수 없었고 남학생은 그렇게 그 아저씨 무릎에 인어공주처럼 앉아서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은 지하철이 역에서 출발할 때마다 양복 아저씨에게 수줍게 사과해야 했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상태로 두세 정거장을 더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환승역이 나오고 나서야 양복 아저씨의 하체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사건 당일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뻥치지 말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있었던 시라거든요. 만약 이 사연이 뽑힌다면 다음엔 지하철에서 만난 미역 삼촌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지하철만 타면 요상하고 신기한 경험을 하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미역 삼촌.